태평양 전쟁 중 미국은 일본 본토 공습을 감행하는데 이 공습의 일환으로 1945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도쿄에 대량의 네이팜을 투하하는 작전을 시행하고 이것을 도쿄 대공습이라 합니다. 공습 직전 도쿄 인구는 600만 명이었지만 공습 이후에는 피난민과 사상자 등으로 인구가 약 200만 명까지 급감하였고 도쿄 대공습의 직접적인 피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군사시설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간인 거주지에도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기 때문에 반전 평화주의자들은 2차 대전 중 일어난 최악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비판합니다. 도쿄 대공습은 일본의 트라우마를 안겨주었고 일본인들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비가 대도시를 불태우는 모습이 전쟁의 이미지로 각인되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이판과 도쿄까지 거리는 약 2,500km, 왕복 5,000km를 비행 가능한 폭격기는 B-29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이판 확보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1944년 6월 미국은 사이판 전투로 일본군을 사이판 북쪽으로 몰아냄으로써 일본 전역을 폭격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고 미군 공병대는 2개월 만에 이메지대나 다름없는 사이판 병안에 활주로, 관제탑, 유류고, 정비창 등 주요 기반시설을 완비한 초대형 비행장을 순식간에 건설해버립니다. 그리고 비상 활주로 건설을 위해 이오지마가 필요했고 이는 1945년 2월 이오지마 전투의 배경이 됩니다. 본격적인 공습이 시작되었지만 애써 확보한 전력기지에서 출격한 B-29 폭격의 성과는 시원치 않았는데요. 기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유럽 상공에서는 효과를 봤지만 문제는 일본 상공에서는 제트기류에 의해 폭탄의 명중률이 최악이 되고 고고도에서 투하되는 폭탄들은 시속 수십 수백 킬로미터의 바람을 만나며 폭탄들이 사방천지로 흩어져 낙하탄도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이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폭탄 또한 폭장량의 절반 이하밖에 실을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시기 이루어진 폭격의 성과는 미미했고 심지어는 무사시노에 위치한 군수공장을 폭격할 때는 B-29 100여 대가 출격하여 1000파운드 폭탄 수천 발을 투하했지만 명중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도쿄 시민들은 이 폭격을 한낱 유익거리로 여겼고 시가지가 아닌 시외곽에 군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명중률도 형편없었고 심지어 몇몇 시민들은 근방 뒷산이나 건물 옥상에 올라가 폭격을 구경하거나 폭격기가 오는 날짜까지 헤아려가며 애타게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미군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며 세계 최고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B-29 수백 대를 최대 규모로 생산하고 많은 희생으로 일본 본토를 폭격할 최적의 비행기지도 확보하여 폭격을 가했는데 전혀 성과가 없자 초조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로리스 노스테드 중장은 전략 폭격대장을 헤이우드 헨셀 소장에서 르메이로 교체하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르메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값비싼 B-29, 승무원, 그리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희생할 각오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떨어진 작전 명령은 일본의 산업 역량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안전하지만 비효율적인 주간 고고도 폭격보다는 대공방어가 취약해지는 야간에 1500에서 3000m 저고도로 B-29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투입해 폭탄을 들이붓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자살돌격처럼 보이는 이 명령에는 몇 가지 계산이 숨어 있는데요.
우선 고도 2000m는 기관포와 같은 소구경 대공화기가 제대로 닿지 않으면서도 대구경 대공포는 포탄이 터질 수 있는 시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높이였고, 야간 방공 능력이 없는 일본은 저공으로 날아드는 폭격기를 제대로 타격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르메이는 이런 기습을 통해 오히려 아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교적 안전한 야간 폭격으로 폭격기의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여 폭탄 탑재 중량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일본 가옥은 90% 이상이 목재로 지은 목조 건축이었는데, 이는 누군가 작정하고 방어하면 쉽게 초토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고폭탄 대신 소위탄을 사용하기로 하는데요. 2달 동안 쓸 소위탄 물량을 5일 만에 모두 사용하기로 한 계획은 민간인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임은 자명했고, 이를 지적하는 부하들도 있었지만 르메이의 관점에서 이들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일본의 공장 노동자, 즉 일본의 군수산업 역량 그 자체였으므로 이 산업 역량을 무력화시키려면 결국 공장 노동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진짜 가내수공업으로 항공기 부품을 만들고 있었고, 주부들의 잉여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간단히 할 수 있는 조립 작업이나 부품 제작을 부업의 형식으로 가정에 맡겨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커티스 르메이는 소위탄 폭격 작전을 예배당 작전이라 이름 붙이고 1945년 3월 9일 밤부터 10일 새벽에 걸쳐 사이판과 티니안 섬에서 344기의 B-29 슈퍼 포트리스 폭격기가 출격합니다. 도쿄 시각으로 3월 9일 밤 10시 30분 NHK 라디오 방송이 B-29 편대의 도쿄 접근을 알리고 얼마 후 첫 번째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밤 12시 제1번기가 동쪽으로부터 저공으로 급히 접근하여 네이팜탄을 투하합니다. 제2번기는 스미다강 상공에서 소위탄을 투하하면서 제1번기와 제2번기가 교체하며 던진 소위탄으로 도쿄의 공장, 상점, 소주택이 몰려있는 도쿄의 동북지역에 거대한 불의 X자가 그려지고 곧이어 불의 X자를 표지 삼아 폭격기 280여 대가 폭음을 울리며 3000m의 고도로 진입하는데요. 6시간 동안 300여 대가 넘는 B-29 폭격기가 도쿄 상공에 E-46 확산탄 8,500발과 M-69 소위탄 50만 개, 네이팜탄 1,700톤을 투하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네이팜탄과 기름뭉치들은 도쿄 시내 8,500여 곳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불꽃이 밤하늘 30m 높이까지 치솟으며 치명적인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지상풍으로 인해 화염은 순식간에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 목조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이 거대한 불구덩이로 변합니다. 시민들은 처음에는 소방훈련 때 배운 대로 행동하지만 결국 화재 진압을 시도하던 사람들도 모조리 화재에 휩쓸려 버리는데요. 경찰은 사람들을 방화대, 공터 혹은 이미 모든 게 다 타버린 장소로 이동시키려 노력했고, 소방대원들은 사람들 몸에 물을 뿌려줬지만 화재 선풍이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순식간에 덮쳐오는 상황에서는 별 효과 없이 모든 것이 불타 죽어갔으며, 그나마 타죽지 않은 사람들은 연기 속에서 질식해 죽어갑니다. 도쿄 동북쪽에는 피난민들이 간논사라는 절에 몰려들었는데, 그 절은 오랜 세월 도쿄의 숱한 화재들 속에서도 한 번도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절이 간세음보살의 가호를 입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절의 목조 건물과 수많은 수목들은 거대한 장작더미가 되어 모두 불 속에서 화장되어 버립니다. 도쿄 남쪽의 니은바시 근처에서 경찰은 피난민들을 메이지자 극장으로 피난시키는데, 이미 도쿄를 가득 메운 화염으로 극장 안의 산소는 부족해져 갔고, 무대의 막에 불이 옮겨붙어 극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장로로 돌변하면서
극장 안으로 피신해 있던 사람들은 산채로 화마의 먹잇감이 돼버립니다. 동북 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스미다 강은 화염 폭풍으로부터 안전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래서 양쪽 기슭에서 사람들 수만 명이 강의 얕은 물로 뛰어들었지만 네이팜은 강물 위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올랐으며 열기로 인해 강물도 팔팔 끓어버려 사람들은 물속에서 삶아져 죽어갑니다. 다리 위에 있던 사람들도 열기를 견디지 못해 끓는 물에 뛰어들어 죽어갔고 강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불에 타 죽거나 증기에 질식사했고 겨우 살아남았어도 심각한 화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 공군이 네이팜탄의 불길을 확산시키기 위해 2.5톤 규모의 기름폭탄을 함께 투하하여 강렬한 불길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고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화염이 너무 강력해 폭격을 하던 폭격기 동체가 달궈져서 작전 수행이 어려워졌을 정도였고 조종석에서는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여 승무원이 구역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쿄 대공습은 단 한 차례의 폭격으로 가옥 25만 동이 파괴되었고 180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도심 약 40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했고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하게 집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단지 일본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83,793명, 중상자 49,918명, 이재민 100만 명 이상이 발생했고 조선인은 약 10,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폭격과 더불어 4월에는 기아작전 일환으로 항만 지역에 한 달간 기뢰가 12,000여 개가 살포되고 약 배수량 100만 톤에 달하는 일본 수송선을 격침시켜 본토로 들어가는 원자재 수송량을 80%나 막아버리는데요. 이 결과 일본 전역에서 민간인 30만 명이 아사합니다. 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은 폭격으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미국 지상군 투입이 무산되고 미군의 일본 투입 무산은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은 도쿄 대공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